자, 항복 상태나 우리가 놓아버린 상태라는 것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본성 안에 있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그것들을 나오게끔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그 감정상의 어느 정도의 갈등에 의해서 그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갈등이 없잖아요. 감정상의 갈등이 없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정말 본성의 그 상태에 맞춰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항복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강연 중에 나라, 항복해라, 뭐라 그래? 통제하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일어날 것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 특정 감정. 우리 지금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수치심, 저기만 나는 것도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감 있잖아요. 다 사실은 저 감정 상태가 있거든요. 따라서. 감정 뭐라 그래요? 불욕, 비난, 절망, 후회, 근심, 갈망, 미움, 경멸.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태, 특정 감정에 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이렇게 그죠? 감정의 의식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저것이 사라진 상태. 그럼 저것이 계속 사라지면 어디로 가요? 그죠? 쭉 올라가서 궁극에 가서 하나로 가버린다. 근데 하나를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언어 이전, 도저히 언어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서 지금 감정 상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냐면 540의 기쁨과 감사, 축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든 최대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만약 모든 감정이 나버리게 되면 우주의 상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궁극에 가서는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좋은 일, 저 축복만 우리한테 오게끔 되는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타내는 것을, 그 상태를 우리는 항복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버리면, 안에 나버리게 되면 이게 그 죽음도 놓게 되게 되는 그 상황. 근데 그거조차도 다 나버리게 되고 나버리게 되고 나버리게 되면 나중에 내 몸이 죽는 것까지도 나버리게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사실 죽음도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의 완성을 이루고 가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는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아이를 키웠고, 또 아이들이 또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 기제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것을 가게 할 때 사실 우리는 놔버리는 것을 먼저 배우지는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잡는 걸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죠? 뭐 뭉켜쥐는 걸 먼저 배우게 됐고, 잡으면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놓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잡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억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제가 잠깐만 억제와 억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억제와 억압의 차이는 아시죠? 억제는 감정을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상태에서는 억제는 안 했지만, 억압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감정을 눌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감정은 알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나 무슨 감정 억압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1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치? 근데 그것은 몸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압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억압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위에 감정의 농도에 따라서 쌓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것은 나중에 이만한 공덩어리를, 무거운 공, 이만한 공 있잖아. 그죠? 이 공을 바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내가 이걸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누를 때는 가볍게 누를 수 있지만 점점 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공이 튀어나오는 반발의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요.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억제라기보다는 어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용어 어감 배우고 정말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어감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두드러지거나 짜증이 분노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 기복.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난다고요? 목이나 등의 근육 긴장. 그렇죠? 그 다음에 두통, 복통.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배 아픈 거. 그 다음에 생리불순, 대장염, 소화불량. 여기 지금 하면 이거 뭐 소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생각이 많아져, 감정이 많이 억압되면 생각도 되게 많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불면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밤새도록 감정에 의한 생각이 돌기 때문에 감정에 관한 것에 일으키는 생각이 너무 커져버리면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한다고 잠이 안 온다. 근데 애들은 불면증이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축적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알레르기 및 기타 신체 문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감정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신체에 영향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요, 이것을 몸짓으로 드러내거나 또는 끝없는 집단 시위로 보여준다. 이게 이게 집단 시위. 우리 지금 사회 나가서 막 집단 시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집단 시위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자유로워. 네, 왜 자유로워요? 왜냐면 안에 죄책감이 없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죄책감 없이 집단 시위로서 막 이거 하게 된다. 그래서 집단 시위꾼들이 있어. 어느 모임에 가든 간에 얼굴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사람 감정 되게 많이 억압해놨구나. 네, 왜냐면 국가를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나만 변하면 되는데 나를 못 바꾸니까 누굴 바꾸는 거예요? 집단에 관한 내가 이렇게 정의롭다고 집단 시위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다시 근원에 가면은요, 누구에 대한 항의냐면요, 자기 엄마에 대한 항의가 맞아요. 이건 근데 집단에 관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자기 안에 그 근원에 관한 감정을 만나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집단 시위를 볼 때 이게 사회의 감정이 억압한 감정이 많을수록 집단 시위가 엄청나게 많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좀 지나고 나면 엄청난 집단 시위가 나올 거야. 왜냐면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봐요.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봐요. 우리가 집단 시위하면 내 감정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표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현은 내가 겪는 거를 놔버리는 거야. 네? 표현은 내가 내 감정을 겪어서 놔버리니까 더 이상 감정이 증폭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표출은 내가 감정을 겪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내 감정을 겪는 것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의 압력을 빨리 빼버려. 그래서 여기 오늘 대면할 때도 어떻게 하면 땡 한다고. 그게 뭐냐면 감정 자체의 전 과정을 겪지 않고, 그죠? 그냥 감정의 압력만 빨리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감정, 특히 표출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쓰냐면 내가 보기엔 분노의 감정을 되게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정, 사실 수침을 느껴야 되는 감정인데 수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침을 분노로 감정을 대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라켓을 쓴다 그래요. 그러면 감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했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분노 중독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분노가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감정들을 느껴서 놔버리지 않으면 함께 이게 놔버리지 않으면 분노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노에 관한 감정만 계속 하고 있지 다른 감정에 관한 것은 이미 잊혀져 버려서 그 감정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라는 단어와 표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표현, 우리는 우리 겪어서 통과하는 것들에 관한 부분을 하지, 표출에 관한 부분, 아, 저 사람 표출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욕쟁이 할머니들이 표출이에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들은 평생 욕만 해. 그래서 근데 욕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태로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왜 그런지 그 감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봐요.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쌓인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놓아버리면 기분이 즉시 나아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죠? 이제 나아버리는데, 이것이 봐요. 스트레스라는 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스트레스는 아니야.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반응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전혀 안 돼.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글쎄.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주는 마음속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네. 근데 만약 내가 어린 시절에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집에서 컸다면, 그죠? 내 안에 이미 억압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현하는 집에서 컸다면 내가 쌓아둘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 그죠? 근데 만약 어린 시절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이 억압된 그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이라는 건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굉장히 억압된 감정이 크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굉장히 작은 것에도 이게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억압된 감정이 없는 그 아이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힘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서 이미 차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렸다. 외부의 작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이다. 안의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니를 겁내고 조심할 쪽으로 바뀐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거나 짜증나는 일투성인 것이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을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에서 비롯한다. 억압된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을 통해 다시 나타나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제로 병이 생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결론은 외부의 촉발로 인해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다. 우리의 신념체계 그리고 신념체계에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로 부정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에 관한 투쟁밀피 반응 자체가 어린아이가 몰라서 해놓은 방어 기전에 투쟁밀피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관한 자체가 그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계속 놔버리고 겪어버리고 놔버리고 겪어버리면 웬만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근데 스트레스는 모든 것의 질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낫기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투쟁밀피 반응을 멈춰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치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치료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요. 지금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하냐면 증상을 없애려고 해요. 증상. 아무리 증상을 없애려고 해도 이 증상을 치유하면 이 증상이 낫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누가 본들 현대의학은요 위가 아파서 위를 치료했어. 그러니까 위를 기가 막히게 잘 치료했어.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간이 아파졌어. 간을 기가 막히게 치료했더니, 그죠? 그걸로 인해서 심장이 아파졌어.
심장을 기껏 치료해놨더니 사람이 죽었어. 근데 희한하게 모든 치료는 다 잘한 거야. 결론은 사람은 죽은 거야. 이게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보지 말자. 전체로 좀 보자. 이런 의학이 나온 게 대체 의학인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하나를 잘 제한된 범위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구에 관해서는 모든 질병은 뭐에 대한 거냐면 마음의 질병. 그죠? 마음에 관한 부분이 치유되면, 그죠? 현대의학이 이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 치유됐을 때 몸의 치유를 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야. 증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그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술과 약에는 그 힘이. 근데 그 근원에 관한 부분이 치유되면 그것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대의학이 산업 분야로 옴으로써, 그죠? 인간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시각을 통해서, 육아라는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도 사실은 그거예요. 자,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근육 긴장, 불안, 공포, 분노, 죄책감, 후유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 기법을 듣더라도 매우 한정된 성과만을 얻는다. 왜냐면 이렇게 워크숍에 가가지고 근육 어떻게 하면 이완시키면 근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긴장돼서 이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크닉을 들었지만 근원에 관한 저 감정은 해결이 안 되면 죄의식,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 공포, 분노 이런 것에 관한 후유증으로 근육 긴장이 오는 거지, 긴장이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육 긴장을 아무리 근육을 치유해도 근원에 관한 저 안에 있는 감정이 남아 있으면 단지 그때뿐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에 관한 치유를 하자는 거예요. 자,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근육 긴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인,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공포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 공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보편적인 단어는 두려움이 맞아요. 두려움이 더 가면 특정한 상태에서에 관한 부분이 공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본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조금 과장되게 번역된 게 좀 있어. 공포라는 단어라든가 진짜로 그죠? 이렇게 막 단어가 굉장히 세게 번역이 됐어. 사실 공포보다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보편적 감정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공포라는 건 막 극도의 상황에서 코로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그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좀 더 퍼져 있고 영향이 더 많이 거쳤는데 번역자가 조금 과장돼서 번역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억제된 공포와 그 다음에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받으면서요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맨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사라졌는지를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뭐냐면 이게 자기 내면을 보고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 봐라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 지금 이게 없네 이렇게 그거를 알 수 있게 돼. 그걸 체크 안 해놓으면은 내가 뭐가 좋아졌는지 어떤 증상이 사라졌는지도 감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여기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과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같은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수많은 임상을 하게 되면 이거가 맞아요. 이 지금 대기석 박사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병원이면서 수십 년 동안 정신병력 면에서 굉장한 경력을 쌓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제일 큰 정신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 정신병원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커져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서 되겠는가? 내가 언제 이 사람이 인류에 관한 이것들을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때문에 정신병원을 놔두고 7년 동안을 응고에 들어가면서 연구한 게 이 데이비스 박사의 이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로서의 굉장히 탁월한 경력을 가졌던 그런 이분과 같이 연구했던 책이 나중에 그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굉장히
의사로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임상에 관한 부분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웃기는 게요. 그러면 저 데이비스 호키스 박사만 사실은 저렇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자가 된다라는 그 단어는 내 안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존재로 됨으로 인해서 상대한테 그것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려면 여러분 전문적인 훈련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건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와가지고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으니까 그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나 자신을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